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투자 일정 확인해 보면서 그 안에서도 더욱더 주목해야 할 일정들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.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소장님 일단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들 정리해 주시죠. 예, 금일 유럽 당뇨 학회가 개최가 됩니다. 그래서 당뇨병 관련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뉴욕 거래소에서 금일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증권사와 미팅 그리고 뭐 금투협과 만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는데 즉 미국 주식에 대해서 주간 거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 주제는 코스피 5천 대전환 시대를 통해서 주제가 좀 다뤄져 있고 정부와 산업 리더들이 한 120여 명이 연사로 좀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기재부와 한국은행, 중앙은행 발행 CBDC 관련된 사업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제 경로의 날로 휴장이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9월 1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 당뇨병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. 사실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 보니 바이오주로 좀 투자 심리가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시죠. 먼저 이번에 개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국내 기업은 한미약품이 좀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각각 이제 뭐 포인트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일라일리의 경우에는 총 3개 파이프라인 중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미약품 연구 결과가 한 6건 정도 발표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체크를 했을 때는 저분자 경구형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그만큼 지금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수 있는데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이벤트가 끝나게 된다 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. 10월에 비만 서밋이 있고 11월에 비만 위크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한미약품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은 스마트 대포와 관련된 상용화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일라일리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는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펩트론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10월 11일에도 또 10월 그리고 11월에도 비만과 관련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가져갈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. 화요일과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? 예, 화요일에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전월 대비 한 0.3% 증가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7월 대비 둔화됐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요일의 경우에는 유럽 피부과 학회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제16회 코리아 어드밴스드 배터리 컨퍼런스가 좀 개최가 됩니다.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박용 수소 연료 전지 등에 대해서 동향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내용도 체크를 하시고 이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와 대주전자재료 등은 내용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미국의 FOMC 회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의 변고점은 언급을 해주신 FOM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9월이다 보니 점도표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. 먼저 고용지표 대폭 하향 수정이 됐던 이력이 있고요. 그리고 또한 물가 둔화 조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50bp를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
보다는 일단은 25bp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내 3회 인하 전망 예측도 73% 증가를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수혜주들은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와 AI 반도체와 AI 그리고 바이오 증권에 대한 금리 인하 수혜는 굉장히 좀 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 지난주에 그 AI 거품론에 대한 그 불식이 좀 우려가 잠식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AI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지난주 때 메타 플랫폼스가 2028년까지 미국 내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130만 대를 이상을 좀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. 브로드컴과 협력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긴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혜를 계속 좀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에 대해서 재개를 하게 된다 한다면 매출 최대 한 50억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도 같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또한 TSMC도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8월 매출에 대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건설주를 굉장히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경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노란 봉투범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건설주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이에 지금은 바이오 쪽이나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네 가지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, ABL 바이오,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자,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반도체, AI, 바이오, 증권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바로 이어서 목요일 일정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? 예, 목요일에는 컴투스가 더 스타라이트를 출시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게임 신작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보시겠고요. 현대차가 미국 그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같이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금요일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 업체인 S2W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. 그래서 신규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겠고요. 아이폰 17 시리즈와 삼성전자 갤럭시 S25 펜 에디션이 출시되니까 이 점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목요일 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난 현대차가 뉴욕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관전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. 예, 해외에서 개최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현대차의 중장기 전략과 관련된 뭐 내용들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관세에 따라 이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전략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미국 투자 계획과 생산 시설 등의 방향성이 좀 주목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연관점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거 이끌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본사를 좀 찾는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현대차에 대한 분위기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근데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좀 감소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월 지난달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뭐 국내는 좀 수출이 증가를 했고 해외는 소폭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 해외 쪽에서 잘 안 팔리는구나 생각하시는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지만은 미국 쪽에서 오히려 지금 수출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현대차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너무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잡지 마시고 그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그거를 고려해서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대한 현지화 전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주주 환원 정책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까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예, 금요일 일정 다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S2W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뭐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 그리고 갤럭시 S25 펜 에디션이 출시가 되니까 이 점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